안녕하십니까. 수어통역 가이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내용이 길어서 두 편을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수어와 한국어, 언어 이전의 어떤 사고방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것이고, 두 번째 시간은 그로 인해서 언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어와 한국어의 차이. 제일 큰 차이는 수어는 이제 시각 중심의 언어라는 거죠. 근데 한국어는 청각 중심의 언어라는 겁니다. 이 시각 중심의 언어라는 것은 미국이나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각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인 또한 시각 중심의 언어를 갖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나 그 북유럽 같은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봐야 믿는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유사한 게 이제 농인의 언어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그럼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눈을 보고 반드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보고 대화한다는 건 상대방의 표정을 관찰하면서 하는 언어라는 거죠. 수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눈을 보고, 다시 말하면 표정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수화가 무슨 뜻인지 어떤 의도인지 파악하면서 하는 언어다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인의 사고방식에서는 보통 이제 눈을 보지는 않고 이제 많이 대화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 표정이 어떤지 이것까지 자세히 관찰하지는 않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각 중심의 사고와 또 한국어 중심의 어떤 사고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시각 중심 사고에서는 굉장히 내가 보는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봤어? 내가 좋아 보여? 이건 좋은 거야. 내가 이게 안 좋아 보여? 그럼 이거 안 좋은 거야. 그건 내가 보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보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조가 돼요. 그래서 만약 이제 어머니가 딸이 뭐 좀 야한 옷을 입거나 좀 그렇다 그러면, 야, 남들이 뭐라고 하겠니?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래서 한국어는 약간 관계지향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어떠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 중심은 나라는 중심이 좀 강한 언어고, 한국어는 좀 관계 중심이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어떠냐라는 것들이 좀 강한 언어입니다. 수화를 배우고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전화 통역이라는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농아인이 의뢰가 왔어요. 전화 통역을 해달라. 오케이. 자, 누구한테 할까? 뭐 보험회사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은행한테 전화한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좀 뭐 잘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요청할 때도 있죠. 그럼 이제 상대방한테 전화합니다. 뭐 이런 농아인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담당자가 한참 전화하다가 쭉 전화하다가 이건 안 돼요, 이건 곤란한 거예요, 뭐 이렇게 전해 받았을 때, 그 다음 농인은 이 수화 통역사가 제대로 전화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두 번째 통역사한테 이제 전화를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요청을 받았을 때 그 통역을 전화하면서 하면은 이 담당자 그럽니다. 아까 전화했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은 순간 통역사 굉장히 미안해요. 이 통역사는 농인이 갖고 있는 이 입장만을 얘기하면은 사실 통역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전화하다 보니까 이 상대방의 감정이 전이가 돼서 갑자기 뭐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리고 농인이 이거 안 되니까 세 번째 통역사한테 이제 전화를 부탁했을 때는 이미 담당자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까도 전화하고 또 이거 세 번째인데 이게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냐, 막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통역사가 갑자기 미안해집니다. 통역이라는 거는 이 의뢰한 사람이 말하는 걸 그대로 전화하면 되죠. 그런데 이때 한국어의 한국 중심의 사고방식에는 약간 관계지향적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미안해. 그래서 농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미안한 마음으로 어쩔 모르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어적 사고방식과 이게 시각 중심 사고방식에서 이런 차이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각 중심 사고하고 한국어적 그 사고가 어떤 차이가 있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각 중심은 뭔가 있을 때 그 대상에게 초점을 주는 방식이 좀 많습니다. 근데 한국인의 어떤 사고방식에서는 어떤 환경, 주변, 배경 이런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옷을 사야 된다. 그럼 내가 좋아? 그럼 내가 사. 이런 부분이 시각 중심에서 좀 강하다 하면 한국어는 환경에 대한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 옷을 살 때 입었을 때 야 어때? 아니야? 아니라고 할 때는 사는데 굉장히 머뭇거리고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시각 중심의 사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사고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시각 중심은 북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고 난 이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깨졌고 요걸 수리하는데 얼마 들고 그것만 초점돼서 이야기하는데 한국인은 그로 인해서 파생될 여러 가지가 갑자기 머릿속에 나오고 심지어는 내년도에 보험료가 늘 것까지도 이제 고민에 쌓인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대상에 초점을 둔 반면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각 중심 사고에서는 대상, 그거 하나에 많이 포커스가 되고 한국적인 어떤 사고방식에는 그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한 것까지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자기 소개한다든지 알려준다든지 나는 누굽니다 라고 했을 때 시각 중심에서는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반면에 한국어적 어떤 사고방식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 밑에서 어땠을라에 어땠죠 자기소개서 보면은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내가 나온 대학이 어쩌고 배경에 대한 걸 되게 많이 깔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 한다는 건 굉장히 작게 써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 중심과 한국어 사고방식의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같아서는 누군가를 고용할 때 이 사람 능력 있어? 그럼 고용해. 끝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기존에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조화가 되겠느냐까지도 생각을 해요.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고용 여부를 한다는 거죠. 요즘 같은 많이 그런 부분이 이제 고용 단계에서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약간 시각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 사람 능력에서 많이 채용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들어간 다음에 어떤 승진 여부에 대한 부분으로 따질 때는 시각 중심에서 그 사람 능력이 있어, 그 사람 승진해. 이런 포인트를 많이 내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러면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느냐까지도 많이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일은 잘해. 근데 싸가지가 없어. 그럼 승진 안 돼요. 일은 보통인데 그래도 주의하고 잘 돈독히 해. 그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어떤 사고방식이 좀 달라진다. 주위의 조화를 더 신경 쓰는 게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다. 올해 연말 되면은 영화제나 드라마 보면 시상이 많이 있습니다. 시상하면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 시상식 할 때 시상 소감과 한국인의 시상 소감 보면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할리우드나 이런 굉장히 시각 중심 사회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그 결과를 이제야 빛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자기가 얼마나 잘 됐음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나 자랑이죠. 근데 한국인은 이제 수상 소감하면은 이제 감독님부터 조명 선생님, 카메라 선생님, 어느 선생님 한 50명을 쫙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소감은 굉장히 짧게 얘기해요. 그 주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한 행동에 대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각 중심에서는 자신이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사고방식에서는 조직과 잘 어울리는 게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아시아계 사람들도 있고 유럽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험을 하냐면 볼펜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볼펜을 여러 종류하고 어떤 종류의
볼펜을 선택하겠느냐, 선택을 하겠느냐라는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계 사람들은 어떤 볼펜을 선택하냐? 무난한 거, 남들과 비슷한 걸 선택하더라. 그럼 유럽계 미국인은 어떻게 하냐? 다른 거, 색깔 화려하고 막 다른 거, 이런 것들 선택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각 중심 사고에서는 좀 다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부각하고 그게 승진의 요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한국인은 조직과 잘 어울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떤 이사 아닌 이사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양성 있는 걸 하기보다도 회장과 좀 유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사를 구성하는 게, 이제 한국인들은 좀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더라. 예전에 어떤 호텔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삼성의 회장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때 이제 삼성 이사회 한다고 그 호텔에 들어가는 걸 뭐 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죠. 그 회장님 특유의 어떤 걸음걸이가 있거든요. 약간 고개를 숙이고 이제 조용하게 걷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사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들어오는데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똑같더라. 이상해요. 걸음걸이까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죠. 여의도 순복음 교회. 지금 조용기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살아계셨을 때 한번 그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조용기 목사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시나 봐? 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부목사님이래요. 근데 왜 목소리가 똑같지? 말투까지 똑같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직 내에서 비슷해야 어떤 그 조직에서 높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각 중심에서는 달라야 생존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중심 사고 방식에서 자기를 소개해봐라, 자기를 자랑해봐라 그러면은 나는 뭘 잘하고 난 뭘 잘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한국인은 자기 소개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부터 얘기한다든지 출신 학교 한다든지 배경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소개하는 방식 이렇게 보면은 시각 중심의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보면은 자기 이름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한국인은 자기 소개해보세요 그러면 단체 먼저 얘기해요. 나는 어느 문제 연구소에 있는 아무개 과장,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에 라고 합니다를 이제 많이 붙여요. 시각중심 사고에서는 나는 안석준입니다. 이렇게 끝난다고 보면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안석준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상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배경과 이런 부분들 한국인의 사고방식하고 약간 시각중심 사고방식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중심과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선택과 배려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각중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선택권을 주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화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을 대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예전엔 배려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뭐 시해,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많이 쓰던 부분인데, 그 사람 볼 때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나름 필요한 걸 그냥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그게 좋은 건 아니다.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진정한 배려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엄마가 무엇을 먹을지, 아들한테 무엇을 먹일지를 엄마가 선택합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어머님은 어떻게 하면은 아들을 불러요. 톰, 너 어느 거 먹을래? 이거? 오케이. 먹어.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선택한 것을 중요시하는 이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선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음식을 먹을지부터 이제 선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하면 스테이크 같은 게 있죠. 거기다 칼을 갖다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먹고 싶은 만큼 크기를 잘라 먹어라. 선택에 대한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위로 다 잘라 칼로 다 잘라가지고 딱 젓가락으로 한 입에 들어갈 만큼의 크기로 잘라줘요. 배려의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 중심과 한국인의 사고 중에서 어떤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선택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배려죠. 이리 와서 먹어. 아유 안 먹어요. 아 너 배고프잖아. 와. 이거를 이제 배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게 좋고 나쁨은 아닙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본인이 선택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뷔페 문화라는 게 있죠. 뷔페는 뭐냐면 지가 먹고 싶은 거 지가 선택해서 먹어라. 약간 이제 뷔페 문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중심 사고방식과 한국 보면은 그러니까 멋있어야 돼요. 시각 중심에서는 멋있고.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성공한 CEO나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잘합니다. 하나는 멋있음을 나타내요. 스티브 잡스도 뭐 청바지 입었지만 까맣게 입고 굉장히 멋있게 하잖아요. 자, 외모로 보는 멋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스피치를 잘해야 돼요. 이게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이 CEO나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국인은 겉으로 이제 멋있게 꾸민 거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왜 쟤만 튀어?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수해야 돼요. 평범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파이낸셜, 그러니까 약간 금융 쪽에 일하는 사람의 CEO들 얼굴들하고 한국인의 어떤 은행장들하고 한번 사진들을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보면은 미국인의 어떤 CEO들 보면은 막 기름 엄청 칠하고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그다음에 스피치 엄청 잘해.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되고 스피치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스피치를 잘하지는 않아요. 다 원고를 써주면 그대로 읽기에 바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피치 잘해야지 성공한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뭐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스피치를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딱 부합된 게 보면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딱 부합되죠. 한국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들이 그렇게 스피치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수수한 이런 모습들 화력이 있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각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는 여기서 생존하려면 내가 드러나야 돼요. 한국인의 사고 방식이 약간 집단주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단이 잘 돼야 되면은 나는 드러나면 집단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낮춰요. 어떤 식사나 발표하는 부분 있는 부분일 때 예를 들어 이제 식사한다. 그럼 한국인 같은 경우는 자 회장님 오셔가지고 난 짜장면 먹을 건데 알아서 시켜. 그럼 다 짜장 시키죠. 거의 뭐 통일 문화가 좀 많이 지금 많이 좀 다양하게 하지만 통일 문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 중심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각자 막 시켜요. 그 미국에서 이제 어떤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주문하게 되면 주문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한 5가지, 6가지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애프테이지는 어떤 걸 할 거냐, 뭐 고기는 얼마나 구워줄 거냐, 다 선택. 아까 얘기한 선택의 문화다 보니까 선택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각자가 다르게 시켜요. 그럼 한국인은 거의 통일에 대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를 하다 보면은 발표가 이제 남들한테 이제 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인들은 앉아있는 분위기면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해요. 이 앉아있는 이 기본이 된 상태를 벗어나서 앞으로 나간다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나가는 분위기면 앉아있는 거를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화를 하고 이제 발표해 보세요. 그러면 청인인 경우는 나오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농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게 되면 자 이거 한번 발표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씩씩하게 잘 나와요. 네 하고. 그래서 발표나 이런 것들, 식사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사고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중심 사고와 한국인의 사고에서 다른 부분이 뭐냐면 시각 중심 사고에서는 굉장히 현재 중심이 많습니다. 현재를 중시 여기는 거죠. 한국인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과거나 아니면 미래에 많이 이제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청인의 가정인 경우 어떻게 한다? 결혼한 다음에 제일 이제 목표를 세워요. 어디 집을 산다라는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10년 동안 쓰지 않고 열심히 저축해. 그래서 집을 샀어. 산 다음에 그러니까 10년 후에 될 거를 미리 걱정하면서 계속 참고 기다려. 그래가지고 집을 샀어. 집을 산 다음에 두 번째 목표를 해요. 더 큰 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10년을 또 쓰지 않고 그 다음 절약해가지고 큰 집을 사. 그럼 됐죠. 그 다음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뭐? 아들의 집을 사야겠다. 또 절약해가지고 열심히 모아. 항상 미래에 대한 걸 준비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항상 이렇게 이제 사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과거에 또 매여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본인의 행복 지수에 따라서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해야 나는 행복하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고 방식이 있고 여기서는 내가 행복하면 돼. 현재가 행복하면 돼. 그래서 상담의 기법 중에 미국의 상담 기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now and here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인 사람은 지금에 초점을 두게끔 하는 거죠. 미래 불확실한 거 하지 말고 지금에 초점 두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행복하고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한 거고 지금 이 장소가 행복한 거고 이거를 이제 깨우치게 하고 자꾸 그렇게 눈뜨게 하는 방식이 이제 now and here라는 기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 중심 사고 방식에는 약간 현재 중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시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청인에 비해서는 덜 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건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 중심과 한국인의 사고에서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시각 중심은 보인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거는 어떤 대상이 확실하게 됐을 때 내가 보이는 게 가능하죠. 이게 변하고 있으면 보이는 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계속 변화 속에 있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한 거는 고정불변이다라는 법칙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한국인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동화. 동화를 보면은 외국인의 동화 같은 경우 어떤 게 뭐 신데렐라니 뭐 여러 가지 뭐 보면은 거기에서 나쁜 놈들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나쁘고 나쁜 짓을 계속하다가 회개를 하냐?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그냥 나쁜 짓 하다가 죽어버려요. 특히 다이아드 시리즈나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딱 그 포맷이야. 이놈 원래 나쁜 놈이었고 계속 나쁜 짓 하다가 그리고 죽어버려. 한 번 나쁜 놈이면 계속 나쁜 놈이 약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악마라는 어떤 두 가지 틀 속에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 어떤 나쁜 사람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뭐냐면은 동화 뭐 이제 흥부와 놀부 같은 경우 놀부가 나쁜 사람이라고 나왔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해요. 개가 천선한다는 거죠.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조화 같은 경우는 이게 바뀌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어떤 걸 정했어도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수시로 바꿔. 이런 분들이 약간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허용이 되는 부분이고 시각 사고방식에는 한 번 정했는데 이걸 또 바꾸면은 그걸 바꾸기가 청인에 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불변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기반 속에는 뭐냐면 수아는 이 시각 중심이라는 건 내가 본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한국인은 보지 않고 믿는 개념이 있어요. 뭐 성경에 보면 보지 않고 하는 믿음이 더 훌륭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짐작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충분해. 근데 시각 중심은 내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아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두 눈 밑을 이제 한 번씩 되는 건데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확인한다라는 건데 이게 명확하다, 이건 사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봤다, 그건 사실이다, 약간 그런 의미였어요. 본다라는 의미가 청인의 본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걸 믿는다. 그래서 서양의 미국의 시각 방식을 갖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나온 게 어떤 논문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이죠. 보이지 않는 걸 보이도록 증명해내는 것. 이게 논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미국 영화나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테러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때 테러의 징조가 보입니다 라고 대통령이 보고했더니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증거 있느냐, 그 눈에 보이는 게 있냐, 아직 없습니다. 그럼 이대로 기사 계속 간다, 뭐 이런 대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는 중심의 언어다. 그러면 한국은 뭐냐면 약간 짐작해서 이 정도 뭔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언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 중심 사고와 한국인 중심 사고의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한국인은 하나의 개체가 단독으로 있다라기보다도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해서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어느 지역이냐, 학교가 어디냐, 어떤 부분의 사람들을 만났냐, 이런 많은 경험들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누군가가 얘기해가지고 막 어떤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무슨 당이야? 이 당이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물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각 중심문이면 이 대상으로 하나 끝난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의 독립적인 객체로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어와 한국인의 차이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어와 한국인의 차이 두 번째, 언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나중에 통역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